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형용사라는 걸 좀 이제 훑어봤는데, 형용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형용사를 어떻게 정확히 좀 간단하고 쉽게 아이들한테 정리해 주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그때도 말했지만, adjective라는 이런 영어 단어를 쓰죠. 그래서 adjective는 subject, object, 또 뭐 project, 이런 물체나 이런 어떤 주체, 객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를 aid,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의 화장품, 화장해준다,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다.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내렸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역시 명사를 화장해주거나 수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C, 보호 역할을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만약에 he is, 그럼 말이 안 되니까 보호 역할로 잘생겼구나, 이렇게 요게 이제 C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보이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어를 집어넣으면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준다. 요 두 가지 역할을 형용사는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외에는 형용사가 영어에서 쓰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와 보호 역할을 하고, 어머니한테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형용사를 단순히 이런 뭐 단어적인 거 말고 분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사의 변신 로봇가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거라고 했죠. 동사 같은데 얘가 동사인지 뭔지 이 역할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story 그러면 여기 이게 흥미롭다인데 여기다 이렇게 되는 분사로 되거든요. 근데 이 분사는 형용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변신을 해서 명사를 수식하면 분사도 형용사 식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형용사 역할을 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은 흥미로워요. 그러면 뭐 it is interest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얘는 이렇게 또 보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분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사는 형용사로 넘어간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까지 이렇게 배우고, 형용사는 한국말에 이제 니은으로 끝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항상 조나단이요, 조나단 이런 거, 자스민 이런 거 니은 들어간다고 해서 맨날 가끔씩 이런 친구 하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배우면서 이제 안 다룬 게 이제 오늘부터 여기 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갈 게 이거거든요. 형용사에 넘어가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형용사의 종류 한번 지난 시간에 한 번도 배웠죠. 그러니까 수량 형용사, 제일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수하고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대표적인 게 3개씩 존재한다는 거를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many하고 a few하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much하고 a little, 그 다음에 little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특징은 뭐냐면 요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약간 있고 조금 있고 거의 없고, 거의 없고라는 말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의 없다는 것도 한 개보다는 많다. 그거를 정의를 정확히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 무슨 명사가 오냐면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는 얘는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도 하나보다 많다. 약간 있는 것도 하나보다 많다. 그래서 수에 관련된 건 뒤에 항상 복수 명사가 뒤에 항상 따라온다는 건 결국은 뭐 s나 es를 뭐 붙여줘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명사들이 온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양을 나타내는 거는 복수 명사가 못 오죠. 왜냐면 얘는 단수 복수 개념을 표시를 못 하니까.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이렇게 돌이 가득 찼다 그러면 이거는 many, 뭐 요 정도 한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거는 뭐 a few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두석에 이렇게 있으면 few 요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은 물을 따질 때 물 요만큼, 뭐 한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 정도 수준 되겠죠. 그래서 애들이 요거 근데 왔다 갔다 헷갈려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애들이 얘가 형용사인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뜻만 가르쳐 버리니까 얘가 나중에 이거 명사하고 연관성을 못 가지면서 애가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 형용사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영어 표현 쓸 때도 요거 헷갈리다 그러면 이제 얼라라고 쓰라고 했죠. 저도 외국 나가면 헷갈리면 얼라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좀 말이 다 통해요. 그래서 수량 형용사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 추가로 우리 그거 하나 더 나갔죠. 그 possess건 기억나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건 형용사가 같이 화장을 해주다 보니까 뭐 화장품 종류가 어머니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많잖아요. 뭐 있어요? 기초 화장, 뭐 그 위에 무슨 화장 이렇게. 근데 서로 자기네들 형용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서를 그 러시아 술 이름 포사스컴 제가 이제 수입해 오면 한 병씩 드리기로 했죠. 기다리세요. 그럼 그 술을 딱 보면은 이제 그 헷갈려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기본적인 영어의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용주의잖아요. 영어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일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뭐죠. 얘가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가치가 있냐 없냐. 그래서 value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넘어가면 이제는 외향적인 거, 외향적인 뭐 사이즈, 뭐 외향적인 모양, 뭐 이렇게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다 형용사가 많이 나열돼 있을 때 그걸 내가 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떠한 그 기본적인 영어의 문화나 배경이나 사상을 이해하시면 얘가 그렇게 억지로 외워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적인 그 미국적인 사고가 그 영어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그 다음에 외향적인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이면서 물질적인 걸로 분석돼야지만 가능한 것들은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순서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죄송하지만 역시 러시아에는 술이 없겠죠. 포사스컴이란 술이. 근데 혹시 있으면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도 그 마피아 같이 일했던 애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 친구. 자,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빠진 게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이제 요거는 이제 거기 표를 제가 그리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수, 표, 서류 이런 쪽으로는 아주 막 떨려요. 이거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요. 이거 어머니도 다 옛날에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 요거 한번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급 이제 degree라는 표현을 쓰는데 급이라는 건 degree를 써요. degree.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가 비교는 comparative degree 이렇게 써요. comparing 이제 비교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comparative degree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A하고 B 사이에 이게 이제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어느 것이 더 크냐 작냐 딱딱하냐 부드럽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거를 형용사가 꾸며주다 보니까 그거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상급은 뭐냐면 다 모든 것들 중에 최고. 네, 그게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슈퍼 모르겠네요. 슈퍼티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슈퍼티브.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요거는. 근데 요거 스펠링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컴퍼러티브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최상급에 보면 모든 것들 중에 최고고요. 얘는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가 나타나요. 원급은 뭐냐? 원급은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의 동사 원형이 뭐냐? 원급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 이상하네요. 오늘은 이 단어가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이 기계적인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문법을 또 이제 들여와서 애들한테도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뭘 알고 있냐면 학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원급이 있으면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규칙적인 거 기본은 원급에다가 이 어를 붙인다고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쵸? 그래서 만약에 뭐 딱딱한 그러면 얘들아 이알 붙여라 이렇게 하면 더 딱딱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뜻 자체는 더 뭐뭐한 요렇게 돼요. 얘는 뜻이 가장 뭐뭐한 이런 뜻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harder하고 제일 딱딱한 건 hardest잖아요. 그쵸? hardest인데 얘는 모든 것들 중에 최고고 얘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좋냐 딱딱하냐 이거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원급에다가 EST를 붙이는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oft 부드러운 거 하면은 여기다 ER을 붙여라 EST를 붙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사실은 그 ER을 붙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문법의 하나에 조금 약간 애매하게 알았던 건 그냥 어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ST를 붙이려고 했던 거죠. 영어 하는 애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기본적인 그 바탕에 이것도 유래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가 상형 문자다 보니까 그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글자 자체가 R이에요. R.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R이라는 글자 자체가 담긴 뜻을 갖고 있어요. 상형 문자니까. 그러니까 R은 뭐냐면 얘가 이제 머리거든요. 머리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가지고. 근데 이쪽 한쪽을 다리를 뻗잖아요. 그럼 이걸 뻗는 순간 이렇게 이제 R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튕겨 나가는 이게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탁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R 자체의 원래 가진 뜻이 R이 연결된 거는 그 힘을 배가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이 이렇게 머리로 간 다음에 이 다리를 탄력을 받으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힘이 배가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 소문자도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얘가 우리 공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공을 딱 던지면 팅팅팅팅팅 이렇게 튕겨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떠한 형태나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연결되면서 이게 간다는 뭔가 여기 연성성상 한 번도 또 뭔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단어 철자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와 얘의 공통점은 뭐냐? 얘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고 얘는 힘을 탄력을 받아서 나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니까. 그럼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뭐냐? 영어 단어가요. restore 또는 recover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회복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뭐 repair 이거는 다시 고장난 걸 다시 아니면 repeat 이런 단어가 다 보면 공통적인 게 이게 R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R이 들어간 거 또는 뭐 listen and repeat 다시 뭐 반복된다는 거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처음 할 때보다 그 힘이 계속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 R이나 이 글자 자체의 특성이 여기 형용사에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영어 하는 애들이 부드러운데 뭔가 더 부드럽다. 지금보다 더 이렇게 반복되는 반복의 힘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뭘 쓸까? 그래서 이 R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soft가 되거든요. 근데 발음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그때 요거 부정관사 기억나시죠?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요거 IAEO 앞에는 언을 붙여라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얘도 이거 언투였던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A가 똑같이 두 개가 이게 모음이 나오니까 발음이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n을 붙인 거죠. 그래서 an ant 이렇게 돼야지 발음이 맞거든요. ant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sof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은 그 발음 자체가 그렇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e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ofter 이렇게 발음이 쉬워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럼 요 어에 대한 어는 아셨죠 우리가. 그래서 애들한테도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더 오 신기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암기를 학교에서 찍기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하를 무조건 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떤 단어들을 보면요 끝에가 이로 끝나는 형용사는 그냥 얼만 붙이죠. 그럼 ER로 붙이면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붙이고 얼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R을 붙이려고 했다. R. 근데 R이 붙이기가 발음이 안 되는 거는 E를 넣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게 좀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R과 관련된 비교급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서티스트도 사실은요 이거예요. 요건데 우리는 또 무조건 EST를 붙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나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배웠잖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걸 고민해서 한 건 아니라 그냥 베껴갖고 왔다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요 어는 얘랑 좀 틀려요. 뭐냐면 요거는 그 여기서 출발한 거죠. first라는 건 모든 순서 중에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좀 이따 이제 수사도 잠깐 더 터치해 줄 건데, 여기 first가 보면은 요 st라는 건 사실은 이제 요 first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이 first는 어떤 순서들 뒤에 많은데 그 중에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하는 것 중에 얘가 최고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st를 얘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발음하다 보면은 softest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 이 들어가라 발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사이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린 EST를 한다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상급의 어원은 여기 first에서 가는 것 같고요. 여기 비교급의 ER은 그냥 R이라는 그 상형문자의 의미적인 알파벳 철자의 단어의 그 의미를 얘가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 왜 이렇게 똑똑해? 우리 엄마 최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한 반나절 가요. 뭐 이제 엄마 이제 안마해주고 이제 뭐 그다음 저녁 때 뭐 숙제해라 그러면 알았어 엄마 알았어 조용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반나절의 행복은 요거 하나만 해줘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서 여기 그 ER과 EST의 개념이 사실은 R과 ST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teach 가르치는데 솔직히 이제 어머니들 이제 되게 훌륭하시지만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제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teacher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이를 붙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래서 love 그러면 얘 강도잖아요. 훔치는 거. 근데 lover 이렇게 이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들 중에 이런 거 다. 뭐 sweep 그러면 뭐 여기다 뭐 원래 R을 붙이는 건데 얘는 뭐 이렇게 발음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반복이나 힘의 배가 되는 단어들은 다 R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요. R과 P, power. P도 얘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P보다 R 있잖아요. P, 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또 재밌는 건데 B도 있잖아요. 얘는 퐁 그러잖아요. 얘는 뽕 두 개 터지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폭탄 터질 때는 뻥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뻥 그런단 말이죠. 얘는 그냥 그건 아니고 퐁 이렇게. 얘보다는 얘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터지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터져서 낙하되고 뭐 점이 되고 뭐 이런 연결되는 게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거에 많이 동의해요. 그래서 외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
물론 근거적인 이런 걸 찾기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내가 공부할 때 되죠. 그래서 기본이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본이 아닌 이제 뭐가 있냐면 불규칙적인 걸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누구나 다 뭐 or이나 st를 붙이니까 est를 붙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불규칙적인 거 1번이 자음에다가 이제 y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pretty 귀여운이잖아요. 예쁜 귀여운. 애들 이거 제가 이쁘다고 말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서 y를 i를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ear 이렇게 되죠. 그래서 prettier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prettiest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prettie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는 y는 다 i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뭐 v는 뭐 우리가 뭐 knife 그때 명사 복수변화 했잖아요. 그거는 발음 관련된 것들은 다 요건 공통적이에요.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상관없이 철자가 그렇게 발음상으로 일로 넘어가야지만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리가 이제 단자음하고 단모음하고 이렇게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를 더 쓰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단자음이 뭐냐면요. 소리가 짧게 끊어져 나는 소리를 단자음, 단모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빅 하지 않잖아요. 그냥 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빅 하려니까 어려워요. 소리를 그러니까 끝에 있는 요 발음으로 하려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제 발음상에 약간의 그 애들이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얘가 빅 이렇게 되잖아요. G가 하나면 근데 G가 두 개가 되면 소리 자체가 조금 더 연음 처리가 되면서 bi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ig이라는 부분과 g이라는 부분이 발음이 결합되면서 발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얘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얘는 이 세 개 자체가 짧게 나잖아. big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은 다 이제 영어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 막 외워라, 두 개 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소리나 발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넣어주는 것 뿐이죠. 그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애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도 biggest, 이렇게 biggest 이렇게 발음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붙인다.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1번, 2번 그 음절 중에 이제 뭐 3음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예를 하나 해보면 요건 했으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3음절은 이렇게 만약에 beautiful 하면 beautifully 여기다가 ear를 붙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안 붙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다 more를 붙이고 원급을 붙여라. 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most를 붙이고 원급을 붙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그냥 내가 너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 그냥 more beautiful 하라는 거죠. 얘는. 그리고 얘는 most beautiful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요. 근데 이거는 왜 혹시 그 어머니들 애들이 가끔씩 음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삼음절이라고 하는데 음절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한국말로 beautiful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음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거는 모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음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T, O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는 이제 파닉스 공부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모음들이 하나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음절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retty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ore이 안 돼요. 얘는 근데 beautiful 하면서 여기 음절들이 모음에 따라서 이게 잘라져요. 그걸 우리 영어에서 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more이나 more를 붙이면 좋다. 아셨죠?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고 그 대신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비교급을 할 때는 이제 여기다 이제 별표 하나만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급은 이게 비교다 보니까 요 뒤에 비교급에다가 이제 보통 than이 오잖아요. than. 얘는 이제 뭐뭐 보다라는 개념. 이거 B, A 있으면 얘가 이제 A보다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얘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최상급 앞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더가 최상급 앞에 더가 붙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영어적인 더 플러스 최상급인데 이 더가 붙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더가요 그냥 무조건 영어에서 붙이라니까 붙이는 건 아니에요. 더를 보면 He is the tallest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In his class 이렇게 있으면요. He is the tallest in his class 이렇게 하면은 그는 그의 교실에서 그의 클래스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클래스룸 그의 교실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져볼 만하죠. 얘가 왜 자꾸 최상급 무조건 덜을 자꾸 왜 붙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애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이신중학교 그 강의 한번 오라고 비는 전화 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 1시간짜리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별로 재미없다 갑자기 애들아 내가 지금부터 애를 들 생각 우와 선생님 발음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멋있게 제가 애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애들이 발음 안 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근데 다 알아들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안으로 와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 더가 우리 옛날에 정관사, 부정관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는 정해진 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확히 찝어주셨지만 뭐 쓰고 안 쓰고 역공, 허공, 산 이거 아름다운 우리 중국 산일 기억나잖아요? 그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들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명사 이 사람이 막 교실에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요게 이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을 콕 찍어줘야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가 안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 많은 사람 학생 중에 제일 크니까 요 사람을 얘는 꼭 정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형용사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부사는 또 덜을 안 붙여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런데 재밌어요, 저는요. 이게 형용사는 덜을 최상급을 꼭 붙이잖아요. 근데 부사는요, 최상급일 때 덜을 안 붙여요. 왠지 아세요? 형용사는 연결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건 이제 어머니들 5분만 아세요.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마세요. 네, 집에 가면 아이들 빼고. 이게 형용사 최상급은 덜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제
부사 최상급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덜을 안 써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제가 항상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배워요. 저도 모르는 거 많고. 근데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걸 찾아냈냐면 부사는 왜 덜을 왜 안 쓰는 거야 그럼? 최상급인데 모든 것 중에 최고라고 해놓으면 써야지. 근데 얘는요 근본적인 뿌리가 틀려요. 태생이 틀려요. 보세요. 형용사의 태생은 얘가 왜 태어났어요? 얘는 명사 때문에 태어난 놈이에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부사를 배우겠지만 부사는 명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놈이에요.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부사는 동사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덜하는 거는 보세요. 이것도 다 뿌리 찾아가면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면 정관사나 부정관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명사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놈들은 관사하고 형용사예요. 말이 뿌리가. 그러니까 명사하고 형용사는 그 관사하고 형용사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성격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가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쵸? 그러니까 명사가 최종적일 때는 명사의 강조라고 해서 덜을 부정관사, 정관사를 써줄 수 있죠. 근데 지금 부사는요. 부사는 명사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이 태어난 놈이에요. 이제 부사 다음 시간 요거 끝나면 바로 부사 배워볼게요. 부사는 동사를 제일 먼저 수식하게 태어난 놈인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사하고 관련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사하고 관련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이 정해준다, 안 정해준다, 바로 그 놈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부사는. 이해되시죠? 근데 형용사는 요 형용사가 아니라 엑스트라로 명사를 해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있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일 때는 얘는 덜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부분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애들한테 말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 역시 반나절밖에 안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일단 약식으로 이 정도만 하면은 일단 정리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이게 사실은 이제 뭐가 하나가 빠져 있냐면요. 구문이라는 게 빠졌어요. 근데 비교 구문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중급반에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 구문 뭐 에즈에즈 원급, 동등 비교, 뭐 열등 비교, 뭐 라틴 비교 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또 여기서 막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 다음 시간부터 좀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우리 부사로 살짝 넘어가면 재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일단 여기까지만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